자, 안녕하십니까. 함께 잘하고 함께 잘하는 와이낫 국어 강사 오승욱입니다. 자, 오늘은 잠신고 1학년의 학교 특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신 출제 경향 분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내신 대비의 주안점 및 수업 진행 방향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연간 커리큘럼을 안내하면서 이번 시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신 출제 경향 분석입니다. 범위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문학과 문법에서 출제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선택형 22문항, 서답형 4문항이 올해에는 고정적으로 나왔는데요. 1학기 기말고사를 기준으로 그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선택형 6문항, 서답형 1문항이 나왔습니다. 2학기 중간고사를 기준으로도 역시 선택형 7문항, 서답형 1문항이 나와서 항상 이 비율을 유지한 상태로 출제가 되는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특성은 교과서보다 유인물에서 많이 출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2학기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문학 선택형 15문항, 서답형 3문항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선택형 4문항, 서답형 1문항만 교과서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경향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문법에서 기출풀이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잠신고 문법은 원래부터 깊이 있게 다뤄졌다는 특성이 있었는데요. 그 전공 지식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깊이 있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올해 역시 교과서는 이번에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매우 쉬워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유인물을 통해서 어려운 문법 지식을 설명을 해주고 그것을 출제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출풀이를 통해서 이전의 작품들을 본다면 쉽게 이런 부분에 접근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이어서 내신 대비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신 대비의 주안점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형광펜 작업입니다. 형광펜 작업은 정말 단순한 작업입니다. 말 그대로 모르는 단어에 형광펜을 표시하고 그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서 뜻을 기록하는 작업인데요. 정말 단순한 작업이지만 내가 잘 못 본 시험, 여러분들이 잘 못 본 시험들을 한번 시험지를 펼쳐놓고 그것을 읽어본다거나 아니면은 시험 범위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본다면 내가 모르는 단어가 꽤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문해력이 조금 강조가 되면서 이런 모르는 단어를 잡고 나서 다 알게 되고 나서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게 해봤더니 다른 과목에서도 성적이 많이 올랐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물며 국어시험에서는 그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단권화입니다. 두 번째로 강조할 점이 단권화인데 단권화라고 하는 것은 한 권으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학원에서 단권화를 정말 강조하고 있는데 단권화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냐? 학교 교과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학교 선생님 필기를 잘 받아 적어 오는 거겠죠. 수업을 잘 듣고 필기를 적으면 다른 반 친구들이 적은 필기와 저희가 정리해서 교환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다른 선생님이 필기를 해준 것도 내가 만드는 노트, 단권화 노트 안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또 문제를 풀고 모르는 것들이 생기면은 추가적으로 이것 역시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자,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 우리는 어떤 것들이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인지 어떤 것들이 빈번하게 실제로 출제가 됐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한테 길러지는 능력은 메타인지 능력입니다. 실제로 수능 지문에서도 강조되었을 만큼 이 초인지, 메타인지 능력이 요즘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한 지식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내가 파악을 해가면서 공부를 한다면, 인지를 해가면서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출제자의 눈, 출제자의 관점을 가질 수가 있겠지요. 자, 끝으로 선지 분석을 강조하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 분석은요, 선택지를 끊어서 읽고 근거를 들어서 우리가 답을 고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의 시험지를 봤을 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 만약에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들이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었을 때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맞았다 틀렸다 판별을 한 그런 시험지를 가지고 있다면 제가 봤을 때 높은 확률로 높은 점수를 받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데도 잘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사실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갑자기 성적이 떨어졌다고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 선지, 하나의 선지에서 물어보는 내용이
두 가지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내용을 볼 수 있게 의도적으로 이것을 끊어 읽고 그 다음에 답을 고르는 과정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혹은 적절한 근거들을 찾아가면서 읽는다면 정확하게 답을 고를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Y낫국어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하냐? 저희는 역시 세 가지로 준비를 해봤는데, 먼저 첫 번째 특징, 주 2회 수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클리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클리닉을 제외하고 주 2회 수업을 하도록 합니다. 물론 선생님도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오더라도 결국에는 공부는 본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숙제를 잘 하고 질문할 준비를 잘 해온다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공부를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상을 보는 우리는 아직 낯설고 미숙합니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앞선 전략들을 소개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걸 즉각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적용을 해보고 다시 또 한번 피드백을 받고 또 다시 적용을 해보는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의 성장이 이루어질 텐데 이 텀은 짧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클리닉입니다. 자, 별도로 또 클리닉 실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와서 공부하고 연습할 시간이 필요한데 많은 친구들은 저희 학원에서 지금 수업을 하는 날 클리닉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시간에 따라서 필요한 시간 그 다음에 적절한 시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시험 기간에는 저희가 주말에도 함께 나와서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클리닉은 단순히 자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바로 질문을 바로 하고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피드백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빠르게 늘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질문을 받아주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클리닉 선생님 혹은 제가 직접 가서 질문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의 성장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문을 보는지 Y낫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문을 보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이번에 나왔던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잠신고 1학년 이번에 25년도 2학기 중간고사 문제였습니다. 중세국어 시험 문제였는데요. 중세국어 시험 문제, 자, 여기서 명사형 전성어미 수매, 그 다음에 뿌수매, 명사 파생 전미사, 여름 이런 답들이 있었는데 이거 5개나 했고요. 5개나 이제 나누어서 그 2점씩 줬는데 총점이 10점이었던 배점이 큰 문제였습니다. 자랑스럽게도 저희 또 Y낫국어의 친구들은 또 이 문제를 다 맞췄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 있었냐? 어떻게 공부했냐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먼저 현대문법에서 선행지식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예문을 제가 여러 번 썼었는데요. 그가 그림을 그렇게 그림에는 이유가 있다. 문법 지식이 없는 친구들이라도 아직 지식이 없더라도 두 개의 뭔가 뉘앙스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앞에 있는 그림은요. 명사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그림은 여전히 동사의 품사를 유지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똑같이 글이에다가 붙은 형태소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위에 있었던 그림 같은 경우는 명사를 만들어주는 명사 파생 전미사가 결합된 형태고요. 아래에 있는 그림 역시 형태는 같지만 그 기능은 다른 명사형 전성어미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현대국어에서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할 수 있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개념을 설명을 할 겁니다. 이때는 중세의 명사 파생 전미사와 명사형 전성어미가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함께 설명을 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하고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이해되셨죠?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단권화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나왔네 라는 걸 확인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 머릿속에 깊이 새겨지겠지요. 자, 이렇게 문제까지 봤는데 그러면 Y낫에서는 어떻게 1년 동안 공부를 진행하냐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부터 3월까지 이 시기는요. 우리 겨울방학이죠? 겨울방학인데 고등학교에 처음 딱 올라왔을 때의 겨울방학 제목을 스키마 만들기라고 붙여봤습니다.
스키마라고 하는 것들은요,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스키마라고 하는 건 배경지식이라는 뜻도 되면서 세상을 보는 인지 도식이라고도 합니다. 도식은 틀이라는 뜻인데요. 즉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틀을 얘기합니다.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에 갓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새로 보게 되는 모의고사 여러분들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 모의고사를 완전히 마스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차곡차곡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과 전략을 쌓아 나가기 위한 기초적인 틀을 다지는 시간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고 이런 것들은 이런 느낌으로 풀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이 사실 이어지기 때문에 4월부터 내신이 이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앞서서 필요한 선행 지식들을 이렇게 갖추어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문학사 같은 경우는요, 향가, 고려가요, 시조를 위주로 살펴봅니다. 고전시가 작품들을 써놓은 것인데요. 고전시가를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특히 강조해서 진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문법 역시 현대문법을 한 바퀴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4월부터 6월까지 내신 기간에는요, 제가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제목을 붙였냐면은 여러분들 사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다른 차이점 중에 하나가 쉴 새 없이 시험과 수행평가와 모의고사가 반복이 됩니다. 자, 시험 보고 났더니 수행평가하고 수행평가하고 났더니 모의고사 보고 모의고사 끝나면은 또 다시 어느덧 시험 기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한번 열심히 에너지를 쏟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푹 쉬고 다시 또 열심히 시험을 준비를 하는 그런 중학교의 대비 방식으로는 이 시험 기간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몸과 마음을 추스리면서 그것이 쓰러지거나 퍼지지 않게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루틴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한번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월, 8월 다시 여름방학이 됐는데요. 이때의 제목은 약점은 없다. 보완점과 강점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여름방학이 되다 보면요, 사실은 내신도 한번 겪어봤고 모의고사도 여러 번 겪어봤습니다. 그때 사실은 몸과 마음이 지쳐서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그 시기는 그런데 오히려 조금만 더, 오히려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를 알게 된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힘을 낸다면 그거를 약점이 아니라 보완점으로 바꿀 수 있고요. 강한 부분은 더 잘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2학기에 대한 대비도 이루어져야 하니까 아까 문학사 대비해서 가사가 추가가 됐습니다. 고전시가의 4대 갈래 중에서 가장 긴 장르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장르인 가사를 이때 미리 여러 작품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는 중세 문법을 다룰 겁니다. 근데 중세 문법이라는 게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파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세국어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현대국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현대국어 지식이 없다면 어렵겠죠. 그래서 이때 약했던 현대 문법 지식을 채워주면서 중세 국어 문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2학기 내신 기간은요, 1등급 굳히기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역시 중간 모의고사, 기말고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제가 좀 더 욕심을 낸다면 해독과 종합을 넘어 의도 파악까지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 부제목을 붙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작품을 해석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전적 의미들을 조합해서 전체적인 작품의 맥락, 흐름, 그 다음에 글 전체의 의미를 파악을 하는 데서 보통 만족하고 끝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내가 작가라면, 자, 저는 문학작품, 특히 문학작품 같은 경우 독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유 없이 그냥 작가가 제시한 그런 문장은 단 한 문장도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거를 썼을까? 이 의도를 파악하는 데까지 나가려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물론 이 시기의 친구들은 실제로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잠신고의 특성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러면 언제부터 공부를 시작을 해야 돼? 진짜 근데 국어를 지금 꼭 해야 될까? 나중에 수능만 잘 보면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사실 한마디만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국어교과는 도구교과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이제 국어가 세상을 이해하고 또 그 자신의 삶을 좀 더 잘 꾸려나가는데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기능을 한다는 뜻이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도구를 가졌으면 합니다. 덧붙여서 요즘 세상은 대학까지 가서 공부를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피어나는 진정한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더더욱 좋은 도구가 필요하겠죠. 분명히 좋은 도구를 만드는 시간은 결코 짧거나 순탄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조금 더 즐겁다면, 친구들과 함께 한다면 그래도 조금은 버틸만 하고 시간이 지나서 이것을 추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이미 진행되고 있는 와이낫에서의 국어 수업은, 그리고 그 수업에서 여러분들 정신연구 선배들은, 잠신고 선배들은, 배명고 선배들은 많이 웃습니다. 그리고 또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좋은 도구를 함께 갈고 닦고 싶다면 이번 겨울에는 와이낫에서 국어 공부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와이낫 국어에서 잠신고 1학년 학교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